편파방송 논란이 일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5일 만에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변명뿐인 해명문에 누리꾼의 분노만 더 커진 모양새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민원이 폭주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방심위 측은 피프티 방송편 관련 민원에 대해 해당 민원 내용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그 알을 폐지하라는 요청은 현재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엔 항의성 글이 4,000개 이상 올라왔습니다. 현재도 시청자 게시판에는 편파 보도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 없는 반쪽짜리 사과문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번 피프티 사태로 갑자기 불똥이 튄 것은 그룹 오메가X인데요. 그것이 알고 싶다가 피프티 사태를 다룬 이후 한 유튜버에 의해 오메가X의 템퍼링 의혹이 불거진 것입니다. 이 유튜버는 오메가X가 전 소속사 대표의 갑질, 수치심을 유발하는 범죄 의혹 등으로 새 소속사로 이적한 부분을 두고 템퍼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유튜버는 SBS가 과거 오메가X의 분쟁 과정에 개입해 템퍼링을 도왔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SBS가 아이돌 템퍼링에 관여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피프티 사건에서도 아이돌 측 입장을 옹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이 유튜버의 주장입니다. 그는 그 알가 방송된 다음 날 오메가X가 새 소속사로 이적한 것이 템퍼링의 일종이었고 SBS 연예뉴스의 K기자가 직접 이를 도왔다는 내용을 담은 방송을 업로드했습니다. 유튜버는 오메가X 멤버들이 한 멤버에 붙이는 전직 기자를 통해 강 기자에게 직접 청탁을 넣어 전 소속사인 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에 관한 부정적 보도를 냈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오메가X의 범죄 피해 주장은 계획된 연기로 몰래 촬영된 내용이 SBS 측에 제공돼 보도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오메가X 측은 해당 영상은 오메가X의 전 소속사 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를 위해 일방적으로 그들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편파적으로 기획되어 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영상을 게시한 채널에서는 영상에 언급된 사건들에 대하여 당사의 취재를 요청하고 관계된 모든 인물과 업체들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영상을 게시했어야 했으나 전 소속사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명백한 진실인 것처럼 왜곡하여 해당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장기간에 걸친 전 소속사 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로부터의 물리적 가해, 폭언 위협 등을 인정받아 법원의 적법한 결정을 얻은 후 합의하에 합법적으로 새로운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사안은 법원의 결정 이유가 증거들을 통해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 영상에 언급된 바와 같이 금전적인 이유로 새 소속사 이적을 위해 행동했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밝혔습니다. IPQ는 해당 유튜버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IPQ 측은 그 가스라이팅을 당하고도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자생하려고 한 애들이다. 통수들이 아니라 여러 차례 가해를 당하고 있다라며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터뷰를 통해 오메가X는 피프티 사태와 다르다. 사회적으로 도움을 호소한 건인데 그들의 욕심에 의해서 통수돌로 만들고 있다. 템퍼링이 아니라는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라고 템퍼링 논란의 선을 그으며 피프티 사태와 엮이는 것에 울분을 토했습니다. 템퍼링의 청탁 보도로 개입했다는 주장에 대해 K기자도 전면 부인했는데요. 오메가X 관련 제보가 유튜버 주장과 달리 현장 매니저와 오메가X 팬들에게 제보받은 내용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기사에 대해 사과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허위라며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고 관련 내용을 바로잡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튜버 측은 즉각 추가 영상을 공개하며 반박했는데요. 추가 영상에서 과거 현장 매니저였다는 인물은 미국 공연 중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진술하면서 전 소속사 대표 측의 강압이나 물리적 가해 등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대표의 부인이 남성 멤버들을 터치했다는 주장 등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유튜버는 오메가X의 현장 매니저는 템퍼링을 도와 새 소속사로 옮기게 되면 임원직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버림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유튜버의 주장을 반박하는 또 다른 유튜버도 등장했습니다. 이 유튜버는 피프티 사태를 오랫동안 취재 중인 연예부 기자 출신으로 그는 제2의 피프티 사례가 있었다라는 충격적인 주장이 나왔다. SBS까지 템퍼링에 관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가 됐다. 오메가X를 두고 하는 말이다. 문의를 받고 고민을 했다. SBS라는 대형 방송사가 오메가X라는 그룹을 위해서
지원 사격까지 해줬을까?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한번 취재를 해봤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그는 오메가X 탬버링 의혹을 제기하는 유튜버의 주장들에 반박하며 스파이어라는 회사가 오메가X라는 그룹을 론칭을 했는데 다날이라는 대형 유통사가 멤버들을 빼가기 위해서 IPQ라는 회사를 이용했다는 건데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IPQ를 전면으로 내세우고 다날 측은 뒤에 있는 쩐주다라는 의미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주명부를 입수해봤다. 다날에서 멤버들을 빼가기 위해 노력했는데 지분이 1%도 없다. 주식 총액이 1억밖에 되지 않는다. 이 돈으로 어떻게 멤버들을 빼가냐라고 받아쳤습니다. 아울러 그것이 알고 싶다가 제대로 된 크로스 체크를 하지 않았다고는 수차례 짚었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SBS가 오메가X의 탬퍼링에 관여했다라는 정황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납득하기 힘든 논리적 비약이 있다. 탬퍼링에 관여한 증거가 명확하게 있다면 공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유튜버는 피프티 사태를 파헤치며 네티즌들에게 응원을 받았지만 오메가X의 탬퍼링 의혹이 거짓이라는 반박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기자님, 댓글을 꼭 읽어보세요. 30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있는 그 알과 같은 길을 가지 마세요. 국민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자꾸 실망시키지 마세요. 연예계 탬퍼링 없애려고 하는 인 유튜버님을 도와주세요. 진정성을 갖고 있는 분인데 이렇게 공격을 하면 피프티 사태 지금까지 취재하면서 쌓은 신뢰 모두 무너집니다. 실망입니다. 인 유튜버님은 기자님이랑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자님에 대한 신뢰가 깨집니다 등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타지보이즈로 데뷔를 앞둔 유준원이 제명되면서도 논란이 일었는데요. 판타지보이즈 측과 유준원 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판타지보이즈 측이 유준원의 무단 이탈과 수익 분배 요율 상향 조정을 요구하며 계약서 수정을 요청했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함께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유준원 측은 계약서상 불합리한 계약 조항의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수정되지 않았고 저와 몇몇은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계약 조건을 계속 요청하였으나 회사 측은 오히려 상식이 벗어난 조건을 추가하여 합의를 강요했고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나가도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통보까지 받기에 이르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판타지보이즈 측은 다시 한번 반박하며 유준원의 어머니가 보낸 메시지도 공개했습니다. 유준원의 어머니는 이사님 제가 말한 비율에서 콘서트나 방송뿐만 아니라 음원 음반 굿즈 등 모든 정산에서 준원이가 6이고 회사가 4입니다. 잘못 전달된 거겠죠? 이렇게 아님 계약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8월 25일에는 유준원 측에서 언급한 추가 비용과 관련해 판타지보이즈 측이 말을 계속 바꾸고 있다고 억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판타지보이즈 측은 유준원 군 어머니가 고정비용에 대해 동의하지 못한다. 고정적으로 제하는 게 아닌 실제로 사용되는 실비를 제외해달라고 포켓돌에 요청을 했다. 상식적으로 실비를 청구하면 마케팅 비용 같은 것까지 다 청구되지 않냐. 그래서 소속사 차원에서는 원한다면 실비로 청구하겠다. 단, 실비로 청구하면 이런 식의 비용이 발생하니 고정비용보다 더 나올 수가 있다고 설명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들 모두 정말 더 큰 돈을 쥐어주고자 하는 속삭임에 넘어가 의를 저버리고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피프티부터 오메가X, 판타지보이즈까지 데뷔를 하지 얼마 되지 않은 데뷔를 하지도 않은 그룹들 사이에서 전속계약, 정산 갈등이 불거지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논란이 지속되자 결국 피프티의 전속계약 문제는 정치권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8월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예계 탬퍼링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이용 의원의 지적에 사태를 공정성이란 잣대로 주목하고 있으며 상황을 계속 검토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묘한 대목도 있고 복잡한 사안도 있는 걸 잘 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나 공정성이란 잣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용 의원은 피프티의 일련의 과정이 외부 세력이 개입해서 그룹을 빼앗아 가려는 목적의 멤버 빼가기, 탬퍼링 논란을 받는 상황이라며 피프티가 이 사태로 할리우드 영화 음악에 참여하는 계약의 차질을 빚은 것은 대한민국의 손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의원은 박 장관에게 연예계 탬퍼링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중소기획사에서 연예인은 그 회사가 보유한 가장 귀중한 자산이라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중소기업 기술 탈취가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 무법천지 상황이다.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며 K-팝을 보호하기 위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기한을 연장해 템퍼링 실태조사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근절할 제도 개선책과 대중문화예술인표 준전소 계약서 개정을 주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이용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 2023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시 사전 접촉 피해 사례 등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된 불공정 사례에 대한 심층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차기 실태조사부터는 사전 접촉 관행 관련 질문을 기본조사 문항에 포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외에서 노래로 먼저 인지도를 높였던 피프티가 이제 대한민국의 대중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주목하는 그룹이 되었습니다. 인지도를 높이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다면 그것만큼은 성공인 듯한데요. 분쟁을 겪는 와중에도 큐피드는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에서 26위에 올라 차트에 22주 연속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노래의 인기 하나를 믿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는 얼렁뚱땅 넘어가기에 너무 멀리까지 와버렸습니다. 이들의 마지막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자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후속 방송을 기다리며 멤버들의 다음 행보까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